노을이 지는 어느 날 찬다크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드는 요양병원 한쪽 구석. 글천다에 앉은 백발의 박 회장님은 한때 철의 사나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날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낡은 이지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안에 7가지 후회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를 미래의 7개 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84%의 노년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까 해요. 그들은 과연 우리보다 먼저 무엇을 본 걸까요? 무엇을 잃었기에 생의 마지막에서 눈물과 함께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세 글자만이 남았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젊었을 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20년 후 당신을 평온하게 만들 수도 혹은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특히 4번째 이야기. 그건 절망의 끝에서 떨어지려던 한 사람을 살린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야기에 담긴 단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부모님의 노년, 그리고 살아나는 이의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제 일과 건강을 가볍게 여긴 데가 이 단 한 번의 무심함이 평생을 잠 못 이루게 만든다. 그날 내가 아내를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내일 밤 이 결혼사진을 눈물로 바라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82세의 정병수 할아버지. 손수건을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후벼파듯 마치 자기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는 듯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20년 전 어느 봄날에 시작됐습니다. 아내였던 연아 씨는 그날따라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도 없었고 토하지도 않았고 증상은 정리했습니다. 전 할아버지는 말했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는 회의에, 손자 돌보기에, 일 처리에 바빴습니다. 바빴고 결국은 인생의 반쪽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 뒤 연아 씨는 말기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초기에만 발견됐더라면 간단한 수술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랬더라면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직 너무 늦었다는 한마디만이 남을 뿐이죠. 몸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있어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야 멈추고 쓰러져야 비로소 돌아본다고 믿죠.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80% 이상의 치명적인 질병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 막대그래프 국립노인병원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67% 이상이 60에서 70대의 심각한 정보 신호를 한 번 이상 무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은 시점은 자신의 힘으로 화장실도 가지 못할 때였습니다. 60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노인병 전문의 권지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는 되돌아보는 시기고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노년을 살 수도 있고 산소호흡기와 간견인에게 의존하는 노년을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고통받는 대부분의 질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허리 통증을 무시한 날, 정기검진을 다음 달로 미룬 날, 난 아직 괜찮아 라며 넘긴 그날, 그날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스스로의 몸에 갇힌 죄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정경수 할아버지처럼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그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을 켭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환히 웃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날 병원에만 데려갔다 하면 그 한 번만이라도.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시간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걸을 힘조차 없는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이 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라는 자기 위안으로 하루를 넘기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내리는 그 사소한 결정 하나가 20년 후에 당신에게 벌이 될 수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입과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언젠가 돌아가면 엄마는 집에 계실 줄 알았어요. 오늘 말고 내일 가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일찍 돌아간다.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 끼의 밥상이 평생의 후회가 되기까지. 유명한 교육학자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던 85세의 김용준 교수.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무엇인가요? 김 교수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랑은 없어. 다만 평생 어머니와 온전한 한 끼 식사를 함께하지 못한 게 그게 내 가슴에 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교수의 어머니 김국순 여사.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며 뜨개질을 하고 밥을 지으며 자식들의 안도만으로 하루를 견디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조만간 들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게. 그리고 그녀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직접 담근 김치까지 준비해두고 그가 오면 30분도 채 안 돼 다시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 자체를 잊고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는 더 이상 따뜻한 불빛이 없었습니다. 국은 식었고 김치는 시들었고 어머니가 늘 앉던 자리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 마지막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국제노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어도 노인의 87%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그중 73%는 부담을 줄까 봐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업어치우고 죽을 만큼 걱정하고 젖은 이불 속에서도 당신을 감싸주던 그 손이 지금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당신의 연락 한 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빠서는 정말 괜찮은 답변이다. 우리 모두 이런 말로 회피한 적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엔 마감이 급해서 좀 안정되면 여행도 같이 가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바쁜 동안 시간은 조용히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한 남자의 마지막 바람. 그러나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김 교수는 울컥한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할 거예요. 그저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앞에 두고 한 숟갈도 남기지 않고 천천히 끝까지 앉아 먹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나요? 몇 자리 숫자가 붙은 계약서? 미뤄도 되는 하에 긴급이라고 써있는 이메일.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다시는 살 수 없는 사람들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달을 겁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누렇게 다했고 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국 맛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침문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전화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손을 잡으세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삶과 돈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잃어버린 것들을 돈으로는 다시 살 수 없다. 나는 평생 돈을 많이 벌었지. 하지만 지금 함께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조용한 요양원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88세의 박광수 어르신. 낡은 라디오 하나와 11시 45분에서 멈춰버린 손목시계. 그 시각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시간입니다. 한때 그는 삼형제 중 가장 부유했고 이웃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외면받은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돈이 전부였던 시절, 광수 씨는 자신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덕 위 고급 단독주택, 수입차 2대, 임대용 아파트 3채, 국적별로 분리된 4개의 은행 계좌. 하지만 딱 하나, 그는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따뜻한 눈빛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 몇 년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조금만 느리게 살아보면 어때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먼저 다녀와. 난 아직 바빠. 조금만 더 벌면 그땐 같이 가자.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 아무 말도 닿지 않는 허공뿐이었습니다. 돈은 멈출 줄 모르면 조용히 배신하는 존재. 혹시 본 적 있나? 평생 모은 돈을 끝내 쓰지 못하고 늙어가는 사람들. 혹은 여전히 더 좋은 땅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자식은 단지 아빠가 끓여주는 된장국 한 끼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국립산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 치매의 약 68%가 자산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다가 돈을 써서 사는 법을 잊어버린 걸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 당신은 지금 가난하게 살며 부자로 죽기 위해 살고 있진 않나. 박광수 씨는 한때 이자율 계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날 거라는 것, 딸이 결혼식에 자신을 부르지 않을 거라는 것, 손주에게 주려고 산 집이 지금까지도 텅 비어 있다는 것. 돈이 잘못 쓰일 때 그것은 사람을 잃게 만든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인생의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가족과 소통하지 않게 된 사람들. 나중에 돈 벌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나던 사람들. 그런데 그 나중엔 함께할 사람이 없어진 사람들. 가난해도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 요양원에서 그는 오랜 친구인 김경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경태 씨는 단칠한 단 하나, 낡은 옷 몇 벌, 작은 라디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딸이 과일을 깎아주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광수 씨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저축이 얼마나 있어? 경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진 않아. 하지만 딸이 돈 벌러 갈까? 아버지 곁에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있어. 그거면 난 부자야.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저축하는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낭비라는 생각 없이 부모님과의 여행을 떠날 수 있나? 단 한 번이라도 기억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나?
잔고가 아닌 미소가 남는 소비. 왜냐하면 언젠가 아무도 당신의 재산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들과 함께한 시간뿐입니다. 제 사과, 아주 작은 증상을 놓쳤을 뿐인데 누군가를 영원히 잃을 수 있다. 이 그날 엄마를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나는 의사는 아니었어. 하지만 알았어야 했죠. 그날 엄마를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기침 한 번, 점심 한 끼, 그리고 식사년단의 죄책감. 올해 56세인 이선영 씨는 식사년째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이명자 여사. 그녀는 어느 날부터 일주일 내내 기침을 했습니다. 열도 없고 가슴도 안 아프고 피로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하셨죠. 환절기라 그래. 생단차 나시면 괜찮아질 거야. 선영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여전히 밥은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이웃과 통화하며 크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8번째 날 아침, 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편히 잠든 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말기 폐암으로 인한 급성호흡 부전 전이성 발견. 이것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적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선영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최근 5년간 폐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나?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담대를 키우지 않았고 건강한 식단을 지켜왔으며 겉으로 보기엔 늘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건강을 느낌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의학적 데이터는 무시하는 습관. 무증상의 침묵, 가장 무서운 병들의 특징. 세계화면 국이고 GCO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63% 이상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81% 환자는 말기에 이르러서야 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은 자세 때문이고 기침은 찬물 때문이며 어지럼증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다시는 두 번째 신호는 오지 않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못한 전화. 선영 씨는 말합니다. 그날 정확히 어머니가 쓰러지던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 신호는 받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죠. 며칠 뒤 자동답기에 저장된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안엔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신문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쓰러졌는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부르셨을 거예요. 가벼운 밤심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건강검진 한 번은 수십만 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십 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두통, 한 번의 지침이 몸이 건네는 마지막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을 무시한다면 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바빠서 건강검진을 미룬 적이 몇 번인가요? 부모님의 혈압을 마지막으로 잰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괜찮겠지 라고 넘겼다가 다음날 병원에 실려간 적은 없었나요? 병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괜찮아 라는 당신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5과 외로움은 사람을 당장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영혼을 천천히 무너뜨린다. 우리 집엔 늘 사람 소리가 나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없었어요. 집은 넓어졌지만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방 하나, 90세의 장세분 어르신, 3명의 자녀, 7명의 손주, 그리고 서울 중심가의 3층짜리 주택 한 채.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식목의 식탁, 치도이가 가족을 대신해 말하는 집, 새로운 어르신은 내일 저녁, 아들 부부, 손주 2명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치도이는 밥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켜지고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원나무에서 꽃이 하나 피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죠. 당신을 소름 돋게 만들 수치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노인의 72%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그중 6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즉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도 혼자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식목이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차는 무엇인지? 어머니가 언제쯤 잠에 드는지? 할아버지가 어디가 아픈데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나? 피 흘리지 않는 상처, 그러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고통, 외로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죽여갑니다. 조용히, 서서히, 당신은 알고 있나? 일본 노년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에서 9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하루 한마디의 따뜻한 날이 한 사람의 생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운 어르신과 각이지 않은 거울 하나의 이야기.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있는 거울이 너무 뿌얈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거울로 봐도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 며칠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거울은 아직도 닫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엔 그를 향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잊혀진 존재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식사 중 휴대폰을 내려놓는 작은 행동, 손을 잡고 걷는 조용한 산책, 이 모든 것이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6과 한 사람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타인의 마음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나는 아직 숨쉬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자리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묻지 않는 사람. 81세의 이정희 여사. 과거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교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녀를 종잠했고 교단 위에서 시와 임샘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의 작은 나탄 의자에 앉아 뜰의 망고나무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몰려와 따던 나무, 이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 세상에 있고 그 수많은 제자들 지금은 박사, 교수, CEO가 되나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정희 여사 조용히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다. 밥을 지어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조언은 무시당하고 그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그 얘기 또나 몇 번을 말해.
그렇기에 그녀는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조언하기를 멈췄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은 점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일본 노년정신의 학연구소의 보고서. 노년 우울증의 가장 짙은 원인은 가난도 병도 아닌 무가치감이다. 그 감정은 욕설이나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복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생깁니다. 말을 끊기는 순간들. 알겠어. 그 얘기 그만해 라는 말. 스쳐 지나가는 눈빛. 마치 가구를 보듯이. 잔인한 진실. 책임을 맡지 못한 사람은 살 이유도 잃는다. 당신은 기억하나?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음식을 부탁한 날이 언제였는지? 할아버지에게 인생 조언을 구한 날이 언제였는지? 아버지에게 운전 맡기세요 라고 했던 마지막 순간은?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이 건넨 도움은 그들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말문을 잃게 만든 한마디.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이정희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겠지.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고 책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마치 장례식장의 찬 공기처럼 거실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옛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소한 예 하나를 맡겨보세요. 칭찬 한마디를 해주세요. 가족 계획에 그들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사라지고 있던 사람의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고 싶을 뿐입니다. 제7과 삶의 끝에서야 진짜 나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 말자. 나는 내 삶을 산 게 아니래요. 모든 선택과 모든 걸음은 다른 사람이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랐을 뿐이죠.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평생. 89세의 정우철 어르신. 한때 대학 철학과 교수로 학생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도덕의 표본이라 불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60년 동안 단 하루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 없다는 것을 전 어르신은 조용히 회고합니다. 18살, 그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화가는 가난해. 존경받지도 못해. 25살, 어머니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40살, 해외 유학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아이도 어리고 아내도 떨어지기 싫어하잖아. 60살, 조기 퇴직했습니다. 이젠 나이도 됐고 다들 그만두라잖아. 그리고 85세가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수채화 물감을 샀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처럼 몰래 인생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랬던 게 아니래요. 난 두려웠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정말로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나는 하고 싶어 라고 말한 뒤 근데 로 3층석이 있나요?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직업을 바꾸고 싶어. 근데 부모님 기대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사랑해. 근데 사회가 이상하게 볼까봐. 단순하게 살고 싶어. 근데 친구들은 다 성공 경쟁하니까.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조종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한일 양국의 노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
70% 답다운 고령자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별표로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보지 못했다. 별표고 응답했습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자아의 장기적인 산환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잠도 잡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당신 안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일 겁니다.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었어. 마지막 그림. 아무도 몰랐던 방에 남겨진 일상. 정우철 어르신은 202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밤을 정리하던 중 손이 떨리는 채로 그림 60점이 넘는 수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그림의 뒷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틀렸다고 말해도 당신을 뛰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당신 마음이 믿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 인생에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후회를 대신 짊어져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지울 수 없는 그림자 같은 7가지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누구를 원망하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불평하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처럼 누군가가 80살이 되어서야 깨닫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건강은 잃지 전에 지켜야 할 것이고, 가족은 떠나보내기 전에 소중히 해야 하며,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에 불과하고, 몸의 작은 신호는 생애의 마지막 정보일 수 있으며,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서 찾아오고, 자신의 가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나부터 먼저 죽어간다는 것.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전과 똑같은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순간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달라지겠다고 결심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날까지 기다릴까? 이 영상이 끝난 후 단 한 가지를 한다면 그건 이 메시지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당신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영상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부디 악랄한 이들의 삶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직접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이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울림을 느꼈다면 이 영상을 진짜로 남은 시간에 다르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르게 사는 것,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선택이면 되니까.